2,500선 들어가서는 제가 주식만 꽉 갖고 있었다. 네. 그러면 한 10% 20%는 현금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 오셨는데요. 예,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바닥을 찍은 걸까요? 네. Yes or No로 대답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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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바닥을 잡았습니까? 잡아야죠. 코스피가 2,402까지 갔네요. 그죠? 2,400선을 위협하다 2,400은 안 깼었군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네. 많이 떨어졌지. 사실 떨어질 때요. 네. 솔직히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야 될 이유일지. 그러게요. 네. 다른 시장들은 다 견고한데 왜 우리는 여기까지 와야 될지. 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예. 미국의 뭐 금리 오르는 거 계속 부담이었죠. 뭐 유가도 가세를 했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뭐 이게 중동에서 충돌이 나고 전쟁이 나면서 악재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좀 해소되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는 이런 또 신기한 그러니까요.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금리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특성상 채권이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경향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겠죠. 이런 아주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나왔던 게 지금 뭐 이때 많이 그랬었죠. 뭐 유명한 뭐 채권 트레이더들 네. 뭐 무슨 빌 액먼 네. 이런 분들, 네, 그리고 뭐 제이미 타이먼 그렇죠, 예, 다 이루신 분입니다. 네, 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5%대는 기본 7%까지 준비해라. 그러게. 뭐 이런까지 얘기까지 나오다가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너희들 포지션 갖고 있는 대로 막 털면 어떡하냐 이런 쪽에서 근데 시장은 지금 약간 쌍곡과 비슷하게 났네요. 네, 그렇게 나오고 쭉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향이 지금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4.6대. 네, 여기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저희가 주식을 하거나 뭐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네. 박스권에서 민감한 가격대에서 이탈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면 그게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지선인 거잖아요. 빙고. 그렇죠. 네. 지지권이었던 한 4.6대가 네. 지금 지지 못하고 좀 밀린다. 네. 무너진 밑으로 이제 확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권역이 요쯤 될 겁니다. 한 4.3대 이 정도쯤까지 내려와주면 그 정도가 좀 가장 편안한 구간이죠. 정상 구간이죠. 네. 그게 들어오는 상황이 아닐까 예. 이렇게 되고 근데 또 반대로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제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게 좋아. 그래서 혹시나 뭐 4대가 깨지고 3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좋은 걸까요? 또 좋은 거 아닙니다. 안 좋은 거예요? 네. 이때는 만약에 미리 예고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니까 네. 미리미리 예고를 드려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근데 다 내년 내년까지는 못 나오나요? 하여튼 이제 내년 가게 되면 혹시나 그런 경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시장이 이제 지금은 금리가 높은 거 걱정하지만 내년 가게 되면은 금리가 낮은 걸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놓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지금 하이어의 문제가 아니라 롱거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연준은 그러면 금리 동결 이제 그렇게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년 상반기까지 쭉 끌어버리게 되면은 하이로를 옛날에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이로 자 네. 배팅하십시오. 네, 예. 네. 그걸 높이 그러니까 오래 유지하게 되면 높은 그렇죠. 금리를 네. 레벨 자체는 이제 올라왔는데 이 고금리의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이제 부담이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은 지금 같은 이제 물론 미국이야 그나마 지금 나오는 지표 쪽으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네. 해외 여기저기서 이런 금리에 대한 부담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감들이 또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담이 되게 되면 또 채권으로 또 계속 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건 또 반대의 케이스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그때 맞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4.6대 밑으로 내려온 게 어떤 금리에 대한 부담에 대한 흐름들을 약간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은 매크로 쪽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동안 한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거. 첫 번째 달러, 두 번째 유가, 세 번째 금리 쪽에서 세계 모두 다 지금 안정권으로 두고 오고 있다. 특히 유가는 또 볼까요? 유가 같은 경우는 네. WTI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동안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또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충돌인데요. 네. 전쟁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합지는 않은데 그냥 뭐 전쟁이라고 줄이 기니까 하도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뭐 이렇게 그러니까 28 전쟁 요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28. 더 짧게 해서 28에 16이니까 네. 16 전쟁. 네. 네. 그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28 충돌로 인해서 네. 지금 원유 유가가 또 뭐 90달러는 기본 100달러 간다고 하다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시장의 예측보다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유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격돌해도 나머지 키메이커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쪽이 직접 참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 한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동향 보수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지금 본격적인 확전으로 나가기는 좀 어렵다. 산유국들은 관망이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유가는 좀 잠잠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사태가 좀 커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완전히 또 이잡듯이 막 또 그 하마스 지금 들어가는 분위기죠. 네, 지상군 이제 투입되는데 네. 하마스 쪽을 막 또 이잡고 다니듯이 막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도 같은 이슬람 연맹이다 보니까 네.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럼 거기 혹시나 좀 선 넘었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는 물론 이제 예전에 중동 전쟁의 1차는 거의 이집트가 주도를 했었는데 이집트는 지금 평화 협약을 맺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 그렇게 본격적인 참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게 그런 확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일단 마무리 정도 이렇게 나오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매크로 지표들은 그래도 한 9월 말에 그렇게 좀 압박이 컸던 것들이 좀 약간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져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국민들이 불쌍해요. 그죠? 네. 그 영상 보고 있으면 250만 명인가 그런데 뭐 맨발로 그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 그 어떻게 보면 정치권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오판 때문에 완전히 정말 갇힌 상태에서 그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죠? 경제적인 측면, 네. 투자 측면에서 금리, 유가, 네. 달러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사한 상황으로 오히려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도 안 떨어지던 금리가 네. 유가는 좀 그 전에 꺾였었고 그죠. 네. 어쨌든 안정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뭐 체크해야 될 것은 실적. 네, 3분기 실적인데 그렇습니다. 초반에 지금 나오는 대형 기업들은 삼성전자, LG전자, LG엔솔 초반 흐름들은 좋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 3분기 전체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실적들도 생각보다 워낙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랬죠. 이것도 실적마저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라고 했던 우려감들이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는 모습들도 하나로 변화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보이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은 일단 이때 보통 한국 시장의 매운맛이죠. 네, 한번 추세가 딱 갖춰져서 밀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요 정도쯤 버티겠지 했던 게 한 2,500선인데 네.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강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특성이 있어. 그동안 한 올해 보면은 한 6개월, 7개월 동안은 계속 성장주 플레이하고 꽉 쌓여있던 이 신용잔고 이거 좀 털려야지 그러면서 그것까지 털어내는 아주 기막힌 이런 압박까지 가고 거기다가 또 뭐 공매도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쪽으로 나오다가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 되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갔다가 밀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이불 털듯이 그냥 탈탈 털어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갭상승에서 그냥 쭉 끌어버리는 이런 모습 봤을 때 한국 시장의 매운맛은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이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왔었을 때 선물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최근에 한 이틀 정도 반등하면서 한 2만 개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파생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까지 돌릴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현물도 생각을 해야 될 때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은 현물은 아직 안 사죠? 안 삽니다. 예. 안 사고 좀 의외로 저희가 지난 6월달, 7월달부터 약간 상반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반기 들면서 외국인들이 판 거 치게 되면은 지금 한 6, 7조 됩니다. 그렇게 그동안에 작년 저점 찍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쭉 들어갔던 게 한 13조, 그중에서 한 6, 7조 매도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가장 큰 관건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정 부분 돌리긴 돌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한국 증시 싸다 아니면 실적 개선되니까 사야지라고 하면서 주식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확인되는 것까지가 한 2,500선 이상에서의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워낙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건 지금까지 반등이고요. 그렇죠? 이게 네. 어디까지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4분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2,500, 2,550 이런 자리가 좀 보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분의 절반이면 2,500입니다. 네. 2,600, 2,400이니까요. 그렇죠. 아주 계산하기 쉽게요. 예, 이평선도 거기 있고. 네. 그래서 한 2,500 정도쯤 들어와서 예. 이제 아유 다 됐으니까 이제 추세 좀 돌려야지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지금 정상적인 모습들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아 이제 됐으니까 이제 또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의외로 이렇게 싼 거 매수 기회다라고 네. 하면서 매수했다가 요때 왔다 갔다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이런데 더 짜증나는 게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진짜 완전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개미핥기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날 4% 빠졌습니다. 그날 장중에 반등하다가 또 뺐습니다. 그리고 그날 2% 올리고 2.8% 빠지고 2.6% 올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아 이거 보고 있는 저희들은 물론 이제 나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물타기 타고 저점에서 좀 해봐야지 하고 손이 딱 나가다가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시장인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저희 한국증권TV에서는 네. 예민수 박사님 지휘하에 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좋은 종목은 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제가요? 좋아요, 구독, 네. 알람 설정. 네. 이게 키는 이제 외국인이군요. 그죠? 외국인이 돌아와야 사실 네. 지수에 의미 있는 플레이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물론 이게 뭐 아직은 외바닥이잖아요. 그죠? 외바닥이니까 사실은 쌍바닥 내지는 짝꿍댕이. 네. 네, 쓰리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외바닥이고. 근데 이번에는 네. 그냥 가요? 2,400을 되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끌어내려서 한 3, 4일 동안 그래가지고 예. 이번에는 외바닥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상은 이제 좀 신뢰감을 가지려면 네. 한 번 더 이중바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여튼 단기적으로는 뭐 올라왔고요. 네.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추세가 훼손된 거 아닌가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좀 그래서 그렇죠. 그게 네네. 이제 주봉 같은 경우 보게 그러니까 되면 주봉으로 보면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어렵게 해서 이제 박스권 이쪽으로 해서 자 우리 2,600 가자라고 네. 하다가 이번에 일단 추세는 이탈했던 거죠. 훅 들어오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추세가 이탈했다가도 이게 실패한 신호냐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인 조정으로 그냥 빨리 마무리되느냐라고 봤을 때 속도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속도전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가 적어도 한 2,490 이상으로만 맞춰놓게 되면 일단은 위험했던 지수 한 2주 정도 조정받고 빨리 돌려온다 보니까 일단 추세에 대한 이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세에 대한 빠른 복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다음 시장이 어떻게 변하겠느냐라는 네. 것들은 일단 지금에서 이제 몇 가지 단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수출입니다. 수출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지금 보면 벌써 이제 4.4% 9월 달이 마이너스 4.4%다 보니까 한 자리 숫자대로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만 이거 힘내주면은 근데 지금 10월 달 1일부터 10일까지 나온 지표 보고 이거 실망이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 다 놀았어요. 연휴가 맞아요. 얼마나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지표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혹시나 이제 반도체가 열이라면서 나오는 업황에 대한 분위기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두 번째 기업 실적들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기업 실적 개선되고 수출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OECD 경기 성장 지수는 턴했습니다. 네. 네, 턴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와 함께 같이 또 힘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 다른 지표로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추세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추세를 복귀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는 지표들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재차 또 다음 흐름을 향해서 가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4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주봉을 보고 나서 일단은 추세가 좀 훼손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 시각이 좋은데요. 4분기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네, 그냥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가 되고 싶어서 네. 이럴 때는 그래도 네. 나오는 여러 가지 동향.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여전히 부진하다. 아니면 예상했던 것만큼 못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전망들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번 기회에 좀 일단 파는 게 맞겠죠.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 2,500선 정도 들어가서는 전략 그래 전략이 중요하죠. 전략 예. 네. 2,500선 들어가서는 제가 주식만 꽉 갖고 있었다. 네. 그러면 한 10% 20%는 현금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시장이 변동성의 시장이고 첫 번째 변동성이 크다 보게 되면 또 올라가서도 또 들락날락 막 이럴 때 저희가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들락이면 모르겠는데 날락할 때 날락할 때는 아유 이거 좀 한번 사봐야지 할 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번에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1년 내려갔는데 이 정도면 이거는 사야지. 근데 뭐 돈이 없어, 그죠? 다 물려 있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대비해서 맞아요. 쓸 수 있을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러면 이제 뭐 상반기까지 해서 한 6, 7월 달까지는 거의 성장주가 좀 주도했습니다. AI 뭐 로봇 뭐 AI 의료 뭐 이런 종목들이 쭉 가다가 2000년지도 무총 마찬가지였죠. 이번에 그러면 가서 주도주가 뭐가 바뀔지 모릅니다. 이번엔요. 또 하반기까지 가서 아무리 위축된 시장이고 재미없는 시장이어도 주도주는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플레이할 정도의 또 현금은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못 판다, 안 팔고 내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대응 능력을 네. 키운다.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네. 2,500선 언저리에서는 현금을 좀 확보해주는. 네. 현금을 가지고 있고 싶죠. 근데 계좌에 돈이 없는 거지 뭐. 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날 개장 딱 하게 되면 아침에 바로 써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따로 떼놓는 방법, 그죠? 뭐 살려고 하는데 슬금슬금 다 사지고, 그죠? 떼놓으면요 네. 아들이 아빠 용돈 좀 네. 종목수도 이렇게 많이 가져오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쳐다보면 계좌 열어보면 이렇게 종목이 수두룩하고, 그죠? 여기저기 다 좋다 그러면 하나씩 사보다 보면 그걸 억제해야죠, 그죠? 그거를 억제하고 뭐를 사려면 뭘 팔고, 그죠? 네. 뭔가를 사려면 팔고 사고 또 좋은 날 좀 팔아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좋은 날 사야 되고. 네. 예, 지수가 단기 바닥은 찍은 것인가? 네,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